옛날 조선시대의 한겨울, 한 노인의 처참한 죽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구선복이었습니다. 1786년 12월 서울 남대문 앞에서 구선복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인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그날 그의 몸은 조각조각 찢겨지고 그의 삶은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복수의 순간이었으며 조선의 왕정조가 24년 동안 쌓아온 복수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구선복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군권을 쥐고 흔들며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왕권과 신권 사이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구선복의 비극은 그가 살아온 삶과 그가 저지른 일이 얽혀있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4년 동안 쌓였던 한 왕의 복수심이 그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구선복은 태어나면서부터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큰 기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능성구씨 가문의 자랑스러운 적자였던 그는 어릴 때부터 무예와 학문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21세에는 생원시를 통과하고 문과까지 급제하며 당대 최고의 군사 가문 출신답게 명망을 쌓아갔습니다. 이처럼 그의 출발은 화려했지만 그의 권력 상승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선복의 인생은 단순한 군인의 길을 넘어 권력과 명예를 향한 끊임없는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의 출생부터가 특별했으니 능성구씨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는 조선 건국때부터 이어져 온 무반 가문의 적자였습니다. 그의 조상은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었고 그 집안은 왕실과도 깊은 관계를 맺으며 대대로 군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구선복의 가문은 왕실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가족은 권력의 핵심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구선복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무예뿐만 아니라 학문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21살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이후 문과에도 급제했습니다. 그 시절 그의 이름은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그의 뛰어난 재능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30세가 되자 그는 황해도 수군 절도사라는 중요한 자리에 오르며 군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여러 지역에서 병마절도사 등의 직책을 맡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능성구씨 가문의 명예를 더 높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757년 구선복은 총융사를 거쳐 1765년에는 조선 최고의 군권을 상징하는 훈련대장 자리에 오릅니다. 이제 그는 군사의 최고 지도자로 누구도 감히 그의 권력을 넘볼 수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힘은 절정에 달했고 모든 사람은 그가 권력의 정점에 올라 영원히 자리를 지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인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구선복의 인생이 어두운 그림자에 가리기 시작한 것은 1762년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이모화변이 일어나면서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선복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구선복이 45세였을 때 영조가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고 굶겨 죽이게 된 사건은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구선복은 이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세자가 갇힌 뒤주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고 이 임무는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구선복은 사도세자의 죽음이 이루어지던 그 비극적인 8일 동안 죽어가는 세자를 지켜보며 군사들과 함께 술과 떡을 먹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행동은 후일 역사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구선복의 이미지는 점차 악인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세자를 조롱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구선복의 모습은 어린 세손, 즉 후에 정조가 되었던 왕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고 이 상처는 24년 뒤 정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복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구선복의 삶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점차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구선복의 삶이 그토록 화려하고 순조롭게 흘러갔던 이유는 단순히 그의 능력과 가문 배경뿐만 아니라 조선의 왕실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은 가장 큰 전환점은 1762년
바로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로 인해 구선복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이자 후에 왕위를 이어받을 예정이었던 왕세자였으나 결국 아버지인 영조에게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세자는 좁고 끔찍한 나무 상자 속에서 8일간 고통받으며 굶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조정의 모든 인물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영조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구선복은 세자가 갇힌 뒤주를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군사로서의 임무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충실한 집행자로서 세자가 죽어가는 그 처참한 순간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구선복은 1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창덕궁의 뒤주를 지키며 세자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당시 구선복의 행동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의도적으로 세자를 모욕하고 조롱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자가 죽어가는 동안 구선복은 군사들과 함께 술과 떡을 나누며 세자에게 목마르지 않으시오, 떡을 드시오 라는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구선복을 더욱 악랄하고 무정한 인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선복이 세자에게 저지른 이 잔혹한 행동은 단순히 그가 무심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어린 세손에게 강렬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후에 정조가 되게 될 세손이었습니다. 어린 세손은 할아버지 영조에게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지만 그 애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비극적인 장면은 세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24년 후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복수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 고통과 분노를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구선복은 그 복수의 첫 번째 목표로 세손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복수심을 일깨운 인물이었습니다. 구선복은 그날의 사건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랫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켜본 비극적인 죽음은 결국 그가 받을 형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히 한 명의 왕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조선 왕실과 구선복의 운명을 바꾼 복수와 권력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고통을 목격한 어린 세손, 후에 정조는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았고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복수심을 마음 깊이 품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776년 정조는 24세의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정조의 즉위는 곧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고 조정은 그가 아버지의 복수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 긴장과 기대 속에서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구선복은 초기 숙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정조는 구선복을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정조는 당시 매우 냉철하고 현실적인 왕이었습니다. 구선복은 단순히 왕의 명령을 따랐을 뿐 직접적으로 사도세자를 죽인 인물이 아니었기에 그를 처벌할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구선복은 당시 군권의 상징인 훈련대장 자리에서 여전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정조가 그를 처벌했다면 군부의 반발이 일어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조는 그 당시 자신의 왕권이 아직 충분히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구선복에게 손을 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신 정조는 24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며 적절한 시기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구선복은 이후에도 훈련대장 자리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군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왕의 복수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한 기회가 올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안심하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결코 구선복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쌓여온 복수심과 아버지의 죽음을 갚으려는 의지는 점차 그를 굳건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구선복을 극진히 대우하며 경연에 참석시키기도 했지만 내면에서는 그의 존재가 정조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경연에서 구선복을 마주하는 일은 정조에게 큰 부담이었고 그때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와 마주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그런 고통을 24년 동안 참아왔고 마침내 구선복을 처벌할 완벽한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구선복은 자신이 살아남았다고 믿었고 정조가 자신을 용서한 것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조는 24년을 기다린 끝에 복수를 실현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을 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구선복의 권력은 한때 굳건했지만 그의 최후는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정조는 오랜 시간 동안 구선복을 처벌할 명분을 찾고 기다린 끝에 마침내 복수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구선복은 여전히 훈련대장 자리를 지키며 막강한 군권을 쥐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조정에서도 그를 쉽게 건드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그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 몇 년이 지나자 구선복은 자신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왕의 복수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한 군권과 세력은 이제 정조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조는 외적으로는 구선복을 대우하며 내적으로는 그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선복의 충성심을 의심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79년 구선복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동맹인 홍구경과 손을 잡으며 또 다른 권력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합은 정조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이 왕권을 확고히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홍구경은 정조의 후궁과 연관이 있었고 그의 권력도 날로 커져갔습니다. 구선복은 홍구경과의 동맹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더욱 굳건히 하려 했지만 정조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계속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권력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고 결국 구선복이 더 이상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조는 구선복을 완전히 처치할 명분을 갖게 되었고 그를 처벌할 시점이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선복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세력을 믿고 정조가 자신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자신이 계속해서 왕권과 대등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정조는 그의 오만함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구선복은 결국 정조의 복수심과 정치적 계산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조는 24년 동안 쌓아온 증오와 복수심을 차갑게 실현하며 구선복에게 잔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구선복은 1786년 남대문 박자거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찢겨지고 몸은 조각조각 나뉘었습니다. 69세의 노인은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서부터 한순간에 바닥까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함께 몰락했습니다. 구선복의 일가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후손들은 왕실의 명령에 의해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구선복의 가문은 역적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그들의 재산과 명예는 모두 박탈되었습니다. 그가 한때 차지했던 권력은 이제 단지 잿더미로 남았고 구선복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구선복의 최후는 단지 그 한 사람의 몰락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조가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한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후로 조선은 다시 한번 왕권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선복의 최후는 단순한 한 사람의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조의 복수심이 끝내 완성된 순간이었고 또한 왕권을 지키기 위한 냉혹한 정치적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구선복의 처형은 그 자체로 조선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였으며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1786년 12월 9일 구선복은 남대문 박자거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선복의 처형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69세였고 그가 처벌을 받는 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형벌이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능지처참은 그 당시 조선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형벌이었으며 그 형벌의 내용은 사지를 잘라내고 몸을 찢어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선복은 한때 무인들의 왕이라 불리던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지만 그의 말로는 끝내 권력의 폭풍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체는 완전히 훼손되었고 그가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구선복의 죽음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조가 24년 동안 품어온 복수의 완성을 의미하며 왕권을 지키고자 했던 정조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선복의 가족 역시 그의 최후와 함께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조카 구명은 공공의 앞에서 목이 잘려 효수되었고 양자 구의겸 역시 과천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능성구 씨 가문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고 그들의 재산과 명예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군권을 쥐고 흔들던 명문가는 구선복의 몰락과 함께 역사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구선복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조가 복수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선복의 죽음은 단순히 왕의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정조의 정치적 숙청을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그 어느 쪽이든 구선복의 처형은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정조의 냉정한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몰락은 또한 권력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교훈을 남기며 구선복의 이름은 이제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선복의 비극적인 죽음은 조선 왕조의 역사를 뒤흔든 사건으로 그의 죽음과 함께 그가 살아온 모든 흔적은 역사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230년이 흐른 후 구선복과 관련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의 시신 일부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2016년 한 고고학적 발굴 작업 중 구선복의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뼈는 정확히 구선복의 다리뼈였으며 이 발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구선복이 능지처참을 당한 지 230년 만에 그의 유골 일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작은 다리뼈는 구선복의 죽음과 그가 겪은 비극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으며 이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사건을 넘어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이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구선복의 유골이 발견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유골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바로 수원 최씨 가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구선복의 시신을 몰래 수습하여 자택의 땅에 묻고 그 비밀을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역적의 시신을 몰래 수습하는 일이 얼마나 큰 위험을 동반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구선복의 유골을 수습한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그들의 가문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 가문은 구선복의 억울함을 알고 그를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한 작은 용기를 보였습니다. 최씨 가문이 왜 그렇게 구선복의 시신을 지키려 했는지 역사적인 기록에는 명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선복과 어떤 깊은 인연이 있었거나 혹은 그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구선복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 중 그를 동정하고 그의 억울함을 이해한 이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작은 뼈 조각은 구선복의 잔혹한 최후를 집행한 정조에 복수하는 대조적으로 인간적인 연민과 도리가 여전히 존재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30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드러난 그 유골은 권력의 폭력 속에서도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려 했던 작은 희망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구선복의 이야기는 그가 단순히 권력의 중심에서 무너져 내린 인물이 아니라 역사의 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정조의 복수는 단지 정치적 승리가 아닌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뜨거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의 복수가 끝내 구선복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30년 후 구선복의 유골은 그가 진정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그 억울함을 이해하고 지키려 했던 이들의 기억 속에 그를 살게 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승자의 기록으로 가려지기도 하지만 구선복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리와 연민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구선복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권력의 부침과 복수의 결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후 23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 비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의 더럽고 추악한 이면, 복수심의 치명적인 위험성,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인간적인 도리와 연민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교훈입니다. 구선복은 한때 무종이라 불리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고 그의 권력은 그 누구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나친 자만과 오만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결과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권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둘째, 복수는 차갑게 익어간다는 교훈입니다. 정조는 24년 동안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절대로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고 때를 기다린 끝에 구선복을 처벌할 명분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였고 이는 왕권을 강화하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선복은 자신의 오만함과 권력을 믿고 결국 정조의 복수심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셋째,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교훈입니다. 구선복이 1762년 사도세자의 죽음 현장에서 보였던 냉담하고 오만한 태도는 결국 24년 후 그의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그의 행동은 단순히 한 명의 군인의 역할을 넘어 후에 왕이 될 정조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구선복은 그 상처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도리와 연민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구선복의 시신이 230년 만에 발견되었을 때 그를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들은 권력의 잔혹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도리와 연민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선복이 역적이라는 낙인을 찍힌 인물이지만 그의 억울함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 작은 뼈 조각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애를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구선복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인물의 비극적인 최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복수,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선복의 몰락은 그가 단순히 권력에 안주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와 왕권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정조의 복수는 그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넘어서 왕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으며 그 결과로 구선복과 그의 가문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권력과 복수의 진정한 의미를 묻고 인간적인 도리와 연민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시각에서 기록되지만 구선복의 최후와 그가 겪은 억울한 죽음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